안녕하십니까. 서문대 북한학과 졸업하고 지금 흥사단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이갑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공을 북한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도 했었고 지금은 통일부 서울시 통일교육도 있고 제가 서문대 북한학과를 졸업하고 시민단체로 바로 들어가서 하면서 여태까지 시민단체에서 이제 통일운동을 하는 게 한 17년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17년 동안 제가 느낀 거 플러스 이제 오늘의 MZ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합해서 한번 설명을 약간 대화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창립한 단체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또 하나의 좀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중요한 연설을 많이 하신 분으로도 유명하죠. 제가 그 중에서 좋아하는 말을 한번 오늘과 관련돼 갖고 한번 제가 요약을 좀 찾아와 봤습니다. 저는 이 말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대가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정한 인격을 갖추어라. 나 하나가 건정한 인격을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을 건정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재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인재가 없다고 한탄하는 자, 당신이 왜 인재가 될 공부를 아니하고 건전한 인격을 갖추지 아니하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지금도 중요한 말이죠. 또 하나 저는 남남 갈등에서도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나에게 한 오름이 있다면 남에게도 하나의 오름이 있다. 나의 의견이 남과 다르다 해도 미워하거나 편협한 마음을 아니하면 세상에는 화평이 있을 것이다. 다름을 인정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분단이 됐는 거에 대한 그것만큼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고 그 동기부여에서 MZ세대에 맞는 통일운동과 정책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동기부여는 그 시작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거는 뿌리입니다. 왜 우리가 분단이 됐는지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제국주의로 시작돼 갖고 이렇게 이제 우리 분단의 역사는 제국주의 역사하고 연관성이 있잖아요. 1910년에 우리가 이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근데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했죠. 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지만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우리는 1919년에 망명정부를 세운 민족이에요. 이때 누가 세웠어요? 뭐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경기도? 서울? 남과 북이 합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운 거고 대한민국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 법통,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통성이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남과 북이 세운 거예요. 남과 북이. 끊임없이 그러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917년 우리는 역사를 할 때 몇 가지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인지해야 되냐면 1910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했어요. 1917년 러시아에서 소련이 탄생합니다.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이 와중에 이제 1939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1939년이 이제 됐어요. 1939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고 여기에 사회주의 국가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어떻게 싸웠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분단의 역사를 결정짓는 세계의 정치가 일어나고 있었죠. 소련, 미국, 사회주의, 자본주의 한 팀으로 싸웠지 않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기의 나라와 국민의 모든 목숨이 걸려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하고 자본주의 국가가 죽기 살기로 힘을 합쳐서 싸웠어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소련하고 미국이 이겼어요. 그 상태에서 1945년 우리는 끝까지 또 옵니다. 끝까지 우리는 조국을 찾겠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2000년 이상을 같이 살았고 조국을 찾겠다고 그렇게 노력한 한반도를 미국과 소련의 대결로 분단돼 버렸어요. 어떻게? 냉전 시대.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1949년 8월 15일 날 이제 한반도에 이제 일본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군들이
야, 우리 전쟁에서 졌대. 아, 어떡하냐. 자, 우리 이제 일본 가자. 자, 모두 부산항에 모여. 일본군들이 그랬습니까? 그냥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야, 38도선. 야, 거봐. 소련하고 미국이 야, 북쪽에는 우리가 가서 무장해제 시킬 테니까 남쪽에는 미국 너희가 가. 소련하고 미국이 합의했어요. 합의해서 선을 긋고 들어와 가지고 일본군들을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러면 대한민국이 보니까 2000년 동안 같이 살았고, 야, 그 35년 동안 그 나라 찾겠다고 이 고생을 한 나라를 이제 맡기고 우린 가자. 아니죠. 소련은 자기의 말 듣는 사회주의 국가 하나라도 더 세우려고 여기다가 사회주의 국가 세우고, 미국은 여기다 자본주의 국가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분단됐는가? 1945년 8월 며칠에 소련하고 미국이 지도를 딱 펼쳐. 야, 반하자, 반. 북이 40도가 반 가는데? 근데 야, 북쪽이 약간 더 높다. 어떻게 할까? 야, 2도 낮춰. 38도에서 잘라. 지금 2023년이 이거예요. 이게 지금 분단의 역사입니다. 분단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력, 갈등, 미사일 쏴. 야, 나도 쏜다. 야, 너 쐈니? 그러면 우리 유엔 제재. 남과 북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죠. 남과 북이 지금. 2000년을 독립운동을 같이 살고 독립운동을 했던 남과 북이. 그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볼까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은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도로 분단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가 뭐 잘못했죠? 남과 북이? 35년 동안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나라 찾으려고 고생한 거? 우리는 그 죄밖에 없는데 너희 나라 찾으려고 고생했지 분단.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북한이 기습남침했죠. 갈등을 여기서 또 한 번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씻을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남과 북의 주민들이 45년에 광복했다가 35년 동안 조국을 되찾겠다고 남과 북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8년 만에 이러고 싸운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이 시작이 어디였냔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오죠. 쭉 옵니다. 쭉 오다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남과 북이 우리는 지금 이제 전쟁을 쉬고 있는 겁니다. 지금 7월 27일 날 다가오죠. 우리는 지금 야 너무 많이 죽는다.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미국이 야 우리 중국은 너무 많이 죽는데 미국도 우리 미국 너무 많이 죽어. 야 그 도저히 전쟁 안 되겠다. 정전 협정을 이뤘죠. 이렇게 돼 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독일의 통일을 한번 잠깐 볼게요. 독일도 처음에 우리나라처럼 분단됐을 때 1민족 2국 정책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두 개다, 뭐 한 개다 이런 식으로 갈등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그 변화하기 시작했냐면 화해 정책을 20년 동안 동서독이 20년 동안 대통령이 바뀌든 안 바뀌든 20년 동안 소통하고 교류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대통령이 바뀌었어. 자 여러분 우리는 평화 통일 위해 남북을 교류를 우선시로 합니다. 자 5년 동안 대통령 바뀌었어. 여러분 지난 5년은 이제 무시됩니다. 남과 북에 우리는 이제 저쪽이 뭐하고 가래. 또 5년 바뀌었어. 다시 또 우리는 만나야 돼요. 또 바뀌었어. 우리 이제 안 만나요. 5년마다 바뀌어요. 통일 정책이 5년마다. 여러분 여기 건너가면은 이렇게 건너가면 체코, 이렇게 건너가면 폴란드잖아요. 서독이 여행을 다니는데 동독 사람들이 여행을 가다가 서독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자꾸만.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그러니까 20년 동안 교류하니까 내 부모 뭐 이런 거 그리움이 있잖아. 그러니까 동독에서 이러다가 서독으로 다 넘어가겠는데 그러면서 약간 강화합니다. 정책을 강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좀 막는 걸 계속 막는 건 모르겠지만 풀었다가 막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시위를 강력하게 하기 시작해요. 1989년까지. 너무 세지니까 1989년 11월 9일 날 이 청와대 비서 같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동독 사람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모여 있는 데서
동족 주민 여러분, 그동안 여행 가는 거 막 9단계로 높이니까 힘들었죠? 3단계로 낮출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이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 검사 받고 누구 검사 받고 보증 9단계를 3단계로 이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기자가 나름대로 이 사람 이제 뭐 독일어 할 줄 아니까 보냈을 거 아니야. 야, 너가 좀 독일어 하지, 가봐. 그래서 이탈리아 기자가 이게 듣다가 이 사람이 이 독일어가 서투르니까 밖에 듣다가 완화한다는 걸 자유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 저 근데 그거 언제부터 자유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다가 날짜가 없는 거예요. Now. 뭐 지금부터요. 그 말 듣자마자 여행 자유화됐다고. 여러분, 이 사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건 통일이 된 게 아니라 이날 저녁입니다. 이날 저녁에 여행 자유화됐다고 뭐 하냐고. 베를린 장벽에 동서독 사람들이 엄마 만나러 가고 누구 만나러 가고 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통일됐어요. 얼마나 이게 급하게 됐냐면 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때 서독 총리는 다른 데 가갖고 외교적인 뭐 그걸로 밥 먹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급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는 교훈이 뭡니까? 20년 동안 대통령이 바뀌든 말든 20년 동안 동서독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일이 뭔가 발생했을 때 동독 사람들이 야, 우리 서독하고 통일해야 돼. 우리가 다시 합쳐야 돼. 그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어디서 급발진 뭐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북러 조약이 있습니다. 북중 5호 조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무슨 일이 나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한테 도움 봐요. 우리나라가 가서 여러분 그 침략이에요. 우리나라가 들어가면 침략입니다. 중국은 북중 5호 조약이 있어요.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한미 동맹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통일 누구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중국하고 해야 돼요. 중국하고. 정말 큰일 나요. 지금 그 상황이.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이산가족 상봉. 저는 이게 정말 우리 민족 그 세계평화여성연합에서 가장 또 하고 중요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족의 행복이잖아요. 그거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부모님하고 몇 시간 거리에 있습니까? 언제 만날지 몰라요? 남하고 북한하고 1시간이면 만나는 거리를 여러분 70년 만에 2시간 만나고 헤어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리고 요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대통령 뽀로로 남과 북이 합치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52편 중에 22편은 북한에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 것 중에. 그리고 개성공단 여러분 개성공단도 보면은 개성공단이 뭐 하는 데입니까? 자원봉사하는 데 아니죠. 거기는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곳입니다. 남한 기업이 가갖고 5조 이상의 경제 효과를 받습니다. 남과 북이 합치면 이런 것도 있고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서 1991년에 남북 단일팀이 금메달을 땄죠. 거기서 뭐가 퍼졌습니까?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리랑.